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 소감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전반적인 관측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명재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했습니다. 사법농단의 주범이자 정점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통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였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했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최종 책임자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의 중간 역할로 지목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영장 전담 판사는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피의 사실 일부는 죄가 되는지 의문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법관은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됨에 따라 7개월간 100명 정도의 판사들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던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중요한 이슈들 서둘러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예. 이 자리에 나왔었던 수많은 법조인들이 영장은 청구될 것이나 기각될 가능성 8대2, 9대2 높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들 전망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맞습니다.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예. 예상치 못한 그 구속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예. 자, 상대적으로 사후 분석은 편하니까 예. 구속 요인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사법농단 사건의 예, 연루가 주범이다. 됐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공범이 아니라 그 검찰은 주범으로 본 거죠. 주범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컨대 뭐 이규진 판사의 기록, 예. 그 기막록 비슷하게 쓴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지시사항이 수첩, 적혀 있어요. 스모킹 건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김현장에서 압수한 그 서류, 문서, 예. 그 내용이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방에서 당시에 그 전범 기업을 대리했던 김현장 변호사와 나눴던 3번의 대화. 맞아요. 그 내용이 예. 있었고요. 그다음에 판사 불이익 처분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문건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표시한 기록이 있고 그게 문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은 V자 표시는 그냥 기계적인 결제였을 뿐 예. 이것이 지시라고 볼 수 볼 수 없다라고 없다고 얘기했는데, 항변했으나 예. 그랬으나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맞다. 그게 굳이 거기에 그런 난이 있을 이유가 없었고 네. 양대원 대법원장이 표시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첫째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3가지잖아요. 도주 우려나 또는 예. 그 범죄 혐의 소명,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 3가지인데 2가지를 이 중에 인정을 했어요. 그러네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았을 때는 관련된 뭐 후배들이겠죠. 후배 재판부 또는 후배 판사들과 대화하거나 얘기를 통해서 입을 맞추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 뭔가 증거를 찢거나 없애거나 이런 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인멸이 아니고 예. 판사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시도가 있죠.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워낙 보는 많은 거군요. 판사들이 지금 이 사건과 연루가 돼 있고요. 예. 또 하나 그렇게 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해요. 예. 그리고 실무선에서 알아서 한 일이고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몰랐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말은 결국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텐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모든 것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볼 때는 그게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어제 뭐 우리가 여기서 그저께인가요? 사무 예. 전략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억나지 않는다, 몰랐다, 실무진에서 했다, 뭐 이런 4가지 모르는. 그럼 수첩에 나온 요 대자라는 요 표시는 뭐냐 그랬더니 요건 조작된 거 같다. 조작된 거다. 뭐 그렇게 이러니까 얘기를 했죠. 그냥 놔두면 이게 계속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고 보는 거죠. 영장 부장 담당 판사는 본 거군요. 예. 그러면 개선 조직상으로 보면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자였던 임종원 전 차장 사이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거는 또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럼 이번엔 반대로 기각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각 요인은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있었잖아요. 후배 재판에 관련된 네. 정보를 본인이 불법 보고 열람한 혐의. 부분. 그 혐의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까지 없다고 본 거예요.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예. 이게 죄가 되는지 의문스럽다 해서 기각을 시켰으니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온 것만 본 달라진 거죠. 건 없고 그렇죠. 추가로 된 것만 봤는데 예. 이 추가된 부분도 역시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군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면서 네. 연관돼 있는 후배 법관들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명 만약에 넘는 판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정점에 전 대법원장이 있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를 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많은 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갈 수 있어요. 지시를 받아서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게 본인이 판단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법관들이나 아니면 연루돼 있는 다른 법관들은 처벌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됐으면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뭐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네, 그분들이 본인이 알아서 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고 어느 정도 물론 뭐 재판을 받아서 최종 결과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제 밑에서 일을 했던 실무진의 법관들은 처벌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지시 받아서 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사법부의 최정점에 있었던 전직 대법원장이 판사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앞으로 저 대한민국 사법사상 대법원장이 저렇게 검찰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럼요. 말이죠. 없어야 되겠죠. 이게 예.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돼야 끝났으면 된다고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좀 예. 지켜봐 보죠. 예. 어제 손혜원 의원 목포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뭐 다들 뭐 방송도 많이 나왔고 예, 그랬죠. 올해도 했고 예, 1시간 30분 어떻게 정도 보셨습니까? 의혹이 다 소명이 됐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예. 이 부분에서는 직답을 피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인의 아버님이 그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는 이제 보훈처에서 발표할 예, 내용이다.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 워낙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먼저 제일 강조하고자 싶었던 거는 나 여기서 이익 본 거 없다 이 그렇죠. 얘기죠. 예, 맞아요. 시종일관 그 얘기죠. 그 얘기했고 투기 아니다. 이 두 예, 가지 일부러 기자들을 저기까지 목포까지 끌고 내려간 이유는 자 둘러봐라. 예. 여기가 이게 투기할 때냐 여기가 그렇죠. 지금. 그 장소도 보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무슨 모습에서 창고처럼 했어요. 생겼어요. 저기 이제 네. 저걸 박물관 하겠다고 구입한 장소거든요. 저 예. 장소가. 근데 저 장소를 그대로 이렇게 노출시킨 것은 이 봐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발된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여기가 무슨 그 투기할 만한 장소가 아니다. 장소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저 장소 했다고 봐요. 청소도 예. 안 했어요. 예, 그냥 예. 그 장소 그대로에서 했거든요. 그 얘기만 계속 시종 강조를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주 강하게 계속 어필을 했었죠. 투기는 아니었다. 예. 좋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기자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익 충돌 방지 부분 의무.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그거 뭐 직답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직답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지겹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겹다고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을 아마 이제 문제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거죠. 예, 맞아요. 예. 예, 이해충돌 이제 방지 의무가 기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법정에서 저건 이제 다퉈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법으로 처벌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란법으로 얘기하는 부정부패 방지법에 네. 처음에는 저게 들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이 그럼 이해충돌 처벌 규정이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예. 그걸 국회에서 뺐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것만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예. 명확하게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는 저게 들어있지만 그럼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벌할 거냐 하는 부분에는 명확한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게 논란이 돼요, 지금. 만약 저게 그러네요. 그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처벌할 수 있을까, 저걸 원래 가지고. 법안에는 있었는데 예. 의원들이 그 처벌 조항을 뺐죠. 뺐죠, 이 법을 지난번에. 통과를 시키면서. 그래서 논란이 됐어. 그때 시민사회단체 얼마나 반대를 자, 그러면 했는데요. 다시 정리 좀 해서 여쭤볼게요. 그 법에는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이라는 건 명기는 돼 있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거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그런 게 빠진 없어요. 거예요. 예. 손혜원 의원도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처벌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시종일관
나는 이익 본 거 없다예요. 없다고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익 충돌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이익을 보면 해당되고 이익을 안 보면 해당 안 됩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발언을 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하지 거 아니에요? 말라는 거죠. 그것도 본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예. 지금 계속 본인이 이익 얻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가족이나 친척의 이익을 주는 행위도 예.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 친척이 건설업을 한다면 예. 내가 국토위에 들어가서 예. 국토위에서 건설과 관련되고 무슨 개발과 관련되고 여기를 개발해야 돼 말아야 예. 되나 막 이런 의정 활동을 하지 말자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윤리적. 근데 지금 이제 그 여러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손혜원 예.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을 목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창성장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예. 창성장 같은 본인의 조카가 구입한 건물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해 충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이 건물을 샀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에 지원해 달라고 문화재청을 향해서 질의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익 얻은 건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결국.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의무 규정에는 예.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가족도 관계돼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익이 발생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관성 있는 질문이나 질의를 해서 그게 지원이 내려오거나 지원이 내려오도록 하는 것 자체도 저 큰 틀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그렇군요. 거죠. 예. 기자들은 이익을 받냐 안 받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면은 의정 활동만 하시든가 예. 아니면은 아예 부동산 매입만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그랬더니 지겹다고 그 질문은 좀 그랬죠.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제 또 당내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이게 뭐 금태섭 의원도 그랬고 이종걸 의원도 그랬고. 두 분 다 이제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법조인 출신의 분들이 볼 때도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예,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혜원 의원은 본인이 이익 얻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해 충돌하고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지를 남겨놨어요. 만약에 본인이 이익된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 조건부 네, 사과. 네, 네. 그리고 뭐, 100억 뭐, 원. 뭐, 뭐 뭐 낮은 칠기 박물관도 다 기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증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정작 목포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딱 반반으로 나뉜 것 반반이에요 같아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저 도시, 그러니까 구도심에서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저렇게 하는 바람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또 정부가 투자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제 뭐 세금도 지금 내려와 있는 예,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도심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죽어가는 도시가 살아나고 본인들의 재산이 일정 부분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고맙다. 그렇죠. 이런 그런 의견도 부분에서.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좀 심했다. 네, 이런 너무 의견이 많다는 있고. 거죠. 뭐 예. 예컨대 한두 채 사면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많은 필지를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 구도심 이외에 사시는 분들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직자로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되느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마지막으로 그 자유한국당이 예. 목포는 항구다가 아니라 목포는 호구다. 예. 외지인들이 몰려가서 이렇게 땅값 올려놓고 집값 올려놓고 네. 하는 게 목포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지적 목포에서 먹힙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먹힐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외지인이 됐든 현지인이 됐든 누군가가 이거를 사서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발전되면은 좋다.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역 발전 자체가 거기만 예, 이게 예. 그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활성화되면 그 지역에 뭐 식당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 관련된 산업들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1% 정도 된대요. 네. 저 1.5km 우리가 그 문화재로 맞아요. 지정됐던 예, 곳에서 거리 자체가. 전체 21% 정도가 외지인들이 구입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럼 이 정보를 알고 저기다 구입했을까 하는 부분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저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 있거든요. 예, 저게 그렇게 예. 될 줄은. 근데 어쨌든 지금의 입장에서는 안 파시겠죠. 판다 그래도 그렇죠. 이제 훨씬 돈을 많이 받고 파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보면 저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외진이 오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네. 기회만 된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목포 전체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비판적인 입장보다는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의 제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적 측면에서도 이번 사건과 언론의 보도는 예. 참으로 논문 한 몇 개는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기본적으로 언론은 예.
어떤 권력기관, 그게 뭐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권력기관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한할 수는 헌법에 의해서 제한하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짓된 정보나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하고 이러면 그건 정말 큰 잘못이지만 예. 언론사나 기자가 의심이 갈 만한 충분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제보를 가지고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문제 삼거나 처벌하면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거는 있을 예. 수 없는 일이고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봐서도 SBS나 다른 언론의 보도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저널리즘 관점에서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예. 뭐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의도가 선했는데 예.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냥 이거를 왜곡 보도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 허위 보도, 왜곡 보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이제 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손혜원 의원 얘기 예.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예, 자, 한국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월 27일인데. 그렇습니다. 와, 전당대회 나오시는 분들이 뭐 전부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이름 석자 알만한 분들은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네. 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온답니까? 안 나온답니까? 오늘 아침에 바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안 나오기로. 안 나오기로 예. 최종 결정을 최종 하셨군요. 결정했는데 예. 거기다 또 뭘 붙이셨어요. 뭐라고요? 붙이셨냐면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황교안 같이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얘기는 나오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본인은 출마 안 한다. 그렇게 예. 얘기하고 예. 그분들도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를 아마 타겟으로 삼는 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게 되면 개파 싸움 다시 일어난다. 예. 그리고 친박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들어가면서 친박 청산하고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네. 탄핵에 문제 있는 거 다 정리하겠다. 이러고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딱 나오면서 친박이 다시 이제 뭔가 좀 세력을 얻는 듯한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요거 좀 다시 좀 정리 좀 해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고민을 하셨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최종적으로 안 안 나오시기로 나온다고 결정했다는 얘기했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누구 나오지 말라고요?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빅3 나오지 마라.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3단 논법으로 가면은 만약에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나오면은 나도 나간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나서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이분들도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빼면 이 빅3가 빠지면은 오히려 흥행에서 될까요? 전당대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주장인 거고 예.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세 분이 안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은 오늘 이제 그 최고위원회 하고 다 나간 뒤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있는 언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하, 예, 그거 이제 예. 본인의 주장인 거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자 예. 나도 안 나오는데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 세 분들도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 거죠. 말 그대로는 액면은 그거다 이거죠. 그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나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본인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어제 보도 있었잖아요. SBS 보도도 그렇게 제가 봤는데 네. 어제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측근들이 나오는 걸로 정리됐다. 이렇게 예, 언론 보도가 예. 나왔어요. 이달 말에 30일 날 출판 기념회 하죠. 그 장소에서 얘기하겠다고 그랬죠. 출판 기념회가 사실상 출마 선언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나오죠. 김무성 전 대표도 홍준표 전 대표 나오면 김무성 전 대표 나온다고 그럴 것 같은데. 나온다니까요. 아니 오늘 나온다. 인터뷰의 내용을 보세요. 예. 당이 위기면 제거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히 나오겠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전까지는 안 나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당이 위기 상황이 되면 다시 재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뉘앙스를 던졌거든요. 김무성 전 의원한테 자유한국당이 현재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죠. 아 위기다. 왜냐? 그럼 나오시겠다는 뜻이네요. 이유는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보세요. 황교안 전 총리. 김무성 전 대표는 친박 청산을 얘기하고 탄핵에 찬성해서 당을 나갔다가 나갔다 들어온 오신 분이에요. 분이고.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 이건 위기 상황이다. 아하. 친박이 다시 예. 세를 얻었다. 예. 이걸 어떤 형태로도 좀 누르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가야 된다. 이런 명분이 딱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 오면 나설 것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판이 커지기도 하고 예. 재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황당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개파 싸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예. 뭐 왜냐하면 경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결 구도를 가야 되면 예, 친박 예. 비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대방을 공격하려면 황교안 전 총리를 뭘로 공격하겠습니까? 예. 황교안 정 총리가 나오면은 친박 이른바 친박계는 글로 쫙 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자연스럽게 비박계, 비황교안계들이 또 형성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또 뭐 싸우다 말다 또 뭐 나간의 만의 소리 나올 가능성도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아하. 당장은 분당할 가능성은 낮고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분당할 가능성은 낮고. 그래서 다른 주자들은 황교안 전 총리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극구 말리는 주장하죠. 논리가 그 논리죠. 그런 논리죠. 황교안이 나오면 친박계가 결집할 예. 거고 그러면 비박계가 또 탈당 여부 또 나와서 당이 시끄러워질 거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결 구도가 친박 비박이 되면 친박 비박이 될 거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타깃이?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경험적으로 보면 공격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예. 전 총리가 출마하면 비박은 뭉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상황까지 지켜봤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